안녕하세요. 연세견우정형외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파열 비율이 높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 비율이 높은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재파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후 재파열 비율이 높은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파열이기 때문입니다. 어깨 회전근개가 아니라 다른 부위, 즉 팔꿈치나 무릎의 힘줄 파열은 어떨까요? 일단 팔꿈치나 무릎의 힘줄 파열은 외상성으로 발생하며 저절로 파열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봉합수술을 한다면 거의 전부에서 잘 아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입니다. 힘줄 내에 혈액순환이 줄게 되면 힘줄 세포가 손상되고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열들은 힘줄을 붓게 만들어서 충돌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미세한 균열들이 서로 커지고 연결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파열은 그 크기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부분 파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합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 힘줄이 점차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얇아지고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또한 힘줄과 연결된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가 되면서 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술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 힘줄을 원래 위치로 당겨서 상완골에 다시 부착을 시키는데 지방으로 변성된 근육은 잘 당겨지지 않고 또한 얇고 길이가 짧아져 있어서 억지로 당기게 되면 재파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옷감으로 비유하자면 정상적인 옷감이 아니라 해진 옷감을 깁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cm 미만의 회전근개 파열은 재파열이 낮고 2cm 이상의 파열에서는 재파열 비율이 상당히 올라감을 알아보았습니다. 재파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열의 크기가 작을 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소파열에서는 재파열 비율이 1에서 2% 정도입니다. 중파열에서는 7에서 10% 정도입니다. 대파열에서는 30% 정도, 광범위 파열에서는 50% 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2cm보다 작을 때, 즉 소파열이나 중파열에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지면 파열된 힘줄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얇아지고 길이도 짧아집니다. 근육은 기름이 껴서 탄력이 없어져 원래 위치로 당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육에 기름이 낀 것을 지방변성이라고 합니다. 지방변성은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스테이지 0은 정상 근육, 스테이지 1은 근육 내 지방이 약간 있는 정도, 스테이지 2는 근육 내 지방이 어느 정도 보이지만 그래도 근육이 지방보다 많은 경우, 스테이지 3은 근육 반, 지방 반인 경우, 스테이지 4는 반 이상이 지방인 경우입니다. 스테이지 3 이상에서는 재파열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2cm 이하의 파열에서는 대부분 스테이지 0이나 1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이지 2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길이, 두께, 근육량이 잘 보존되어 있을 때 봉합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콜라겐 투사 치료나 세포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부분 파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파열의 크기가 커서 재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봉합수술이 아니라 이식이나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근개 봉합술, 두 번째는 회전근개 이식술, 세 번째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식술은 봉합이 가능하나 재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 경우나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며 65세 이하의 비교적 활동적인 연령에서 시행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65세 이상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시행합니다. 같은 크기라도 수술이 잘 된 경우는 재파열의 빈도가 낮습니다. 잘된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은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은 파열된 힘줄을 원래 위치에 봉합을 하기에 잘된 수술은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수술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통 회전근개는 파열이 되면서 표청과 심청으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파열된 힘줄에 표청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심청까지 봉합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전청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MRI에서 보면 파란 표청 부분과 주황색의 심청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시경 영상을 보면 현재 잡고 있는 심청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봉합을 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다음과 같이 힘줄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제 봉합 후 사진입니다. 다음 내시경 영상을 보면 검정 줄무늬 실은 전청을 다 포함하고 있으나 파란 줄무늬 실은 표청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 줄무늬처럼 실이 표청만 통과가 된다면 재파열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둘째로 봉합 사이 간격이 균일하며 과도한 긴장 없이 힘줄이 편안하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봉합에 사용된 실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균일한 간격으로 위치하여야 편안하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실들의 간격이 균일하며 고르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고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간 힘줄은 이중 브릿지 봉합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일렬 봉합으로 하여야 합니다. 길이가 짧은 경우 상한 유두근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주면 길이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봉합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9세 남자로 1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파열의 크기는 대략 1cm 정도로 소파열로 보입니다. 수술 후 계속 통증이 있어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 사진은 수술 시 촬영한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봉합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주황색 부분은 전혀 힘줄을 눌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파열은 대략 재파열률이 1% 정도인데 환자는 재파열이 되었습니다. 좌측의 본원에서 시행한 수술과 우측의 수술을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좌측은 본원에서 시행한 사진이고 우측은 재파열이 발생한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우측에 비해서 실들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좌측의 봉합사는 간격이 균일하고 편안하게 눌러주고 있지만 우측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측은 재파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좌측은 본원에서 일렬 봉합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우측은 타 병원에서 일렬 봉합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역시 실들이 균일하게 힘줄을 눌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합이 잘 되지 않아도 부분 파일이나 소파일에서는 잘 요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파일이나 강범위 파일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의 다 재파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술 후 보조기 착용 기간을 늘리고 최대한 재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술의 결과가 좋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봉합한 힘줄이 잘 요합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범위는 그 다음이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파열의 크기가 크면 강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수술 후 바로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재파열의 위험성이 없는 부분 파열이나 오십견 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조기 재활은 재파열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수술 시 재생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외국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cm 이상의 파열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단순 봉합만 한 경우, 두 번째 그룹은 같은 방법으로 봉합을 하면서 수술 시 PRP라고 자가 혈소판 주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PRP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혈소판청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 혈소판청을 PRP라고 합니다. 혈소판 내에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어서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1년째의 재파열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단순 봉합만 한 그룹에서는 35.7%에서 재파열이 발생하였으며 PRP와 봉합을 같이 한 그룹에서는 12.9%로 3분의 1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재파열이 단순히 수술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열된 힘줄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PRP 외에 자가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준다면 재파열 비율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